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코어위브 주식 9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테슬라가 치폴레 CEO를 새 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미중 무역협상 호재가 일주일간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금요일 3대 지수 일제히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는 5일 연속 상승, 다우 지수는 올 들어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이날 출발 분위기는 다소 약했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50.8로 예상치 53.4보다 크게 위축된 영향이었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탓이었는데 1년 기대 인플레는 지난달 6.5%에서 7.3%까지 뛰어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인플레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 영향과 미국과 EU의 무역협상 개시 소식이 장 막판까지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서 급락세를 보였던 기술주들이 지난 한 주간 빠르게 급등하며 다시 증시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간 기준 16% 폭등하며 연초 대비 수익률이 상승으로 전환됐죠. 이로써 시가총액도 3조 3천억 달러대로 늘어났습니다. 급격한 주가 턴어라운드의 핵심 배경은 중동 잭팟, 사우디와 UAE 등 이번에 성사된 공급 계약 건들의 매출을 단순 계산했을 때 현재 매출의 20%에 육박하는 신규 매출이 생깁니다. 당장 다음 분기와 내년부터 실적에 찍히는 호재가 나온 것이죠. 한편 엔비디아가 지분을 확대한 데이터 센터 기업 코어위브가 22% 폭등한 점도 우호적이었는데요. 지난 3월 말 40달러의 공모가에 상장한 지 50일 만에 100%의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테슬라는 치폴레 CEO를 새로운 이사로 영입했다는 소식에 이사회 독립성 강화 기대감 속 2.1% 올랐습니다. 한 주간 주가 17% 뛰어오르며 한때 60%에 달했던 연초 대비 하락률을 13%까지 줄였습니다. 그 밖에도 알파벳과 메타가 주간 기준 8%대, 애플과 아마존이 6%대 오르며 증시를 주도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주가 하락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조르겐센 CEO가 결국 사임을 발표하자 2.7% 내렸습니다. 반면 경쟁 우위가 증명됐다는 평가를 받은 일라이릴리는 3.5% 올랐습니다. 사기 의혹으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최근 하락을 이유로 3명의 이사가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6.4% 올랐습니다. 워렌 버핏과 마이클 버리가 각각 지분을 2배 확대한 콘스텔레이션 브랜즈와 에스티로더, 나란히 2%대 급등했습니다. 코인베이스, 데이터 유출의 피해가 심하지 않다는 사측의 설명과 더불어 SEC 조사의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는 오펜하이머의 진단 등의 전일 급락을 뒤로하고 9%대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업체이자 인공지능 관련주로도 분류되는 갤럭시 디지털, 나스닥 상장 첫날 4%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퀀텀 컴퓨팅이 애리조나주의 양자칩 파운드리 설비를 완공했다는 소식에 39% 폭등하자 양자컴 테마 전반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일정입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시장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이번 주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미 예고됐다는 면에서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시장이 많이 오른 만큼 하락의 빌미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 밖에는 세계 각국과 미국의 추가 무역협상 진전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안의 하원 통과 여부,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 등이 주목받을 전망인데요. 공화당은 26일 메모리얼데이 이전에 감세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대만의 최대 IT 전시회인 컴퓨텍스가 개최됩니다. 젠슨 왕 CEO의 기조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신제품 언급 등 연설 내용에 따라 엔비디아가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소매업체들의 실적을 통해서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자들의 지출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20일 홈디포, 21일 타겟과 로스, TJX, 22일에는 랄프로렌과 데커스 아웃도어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불리는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내렸는데요.
이는 2011년 S&P, 2023년 피치에 이은 조치로 이에 따라 3대 신용평가사 모두 미국의 AA 플러스 등급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신평사 3곳에서 일제히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국가는 독일, 호주, 스위스 등 9개국으로 줄었죠. 무디스가 등급을 강등한 이유로 꼽은 것은 막대한 재정 적자인데요. 이를 해소할 시스템은 부재한 데다 금리가 오르면서 정부 부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이자도 크게 늘었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023년 6%를 넘겼고 지난해 6.4%로 더 커졌는데요. 6%는 경기 침체기나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무디스의 등급 강등 이후 베센트 재무장관은 후행 지표에 불과하다며 무디스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백악관도 신용등급 강등을 거부한다고 즉각 코멘트를 냈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선 거부가 가능한 거였나? 이제 무디스에 125% 관세를 매기는 건가? 등의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시절 이어왔던 감세법을 연장하려 하는데요.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2조 5천억 달러가량 늘어날 수 있어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등급 강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셀 아메리카 공포입니다. 신용등급 강등이 국채금리 상승을 또 한 번 자극할 경우 대출이나 여타 시장금리까지 올라 체감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와 달러의 지위가 추가적으로 흔들리며 다시 한번 장기물 국채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전의 사례로는 2011년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등급 강등 당시 충격이 가장 컸는데요. S&P 500은 하루 만에 6.7% 빠졌고 나스닥은 9%에 육박하는 낙폭을 보인 데다 이러한 변동성은 며칠째 이어지면서 은행업종, 경기 방어주 등이 급락했습니다. 2023년 8월 피치의 등급 강등 때에는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1에서 2%대의 낙폭을 소화하며 상대적으로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엔비디아,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 반도체 업종 등 당시 가파른 상승을 보인 종목군들의 낙폭이 컸죠. 이번에도 일부 차익 매물 출회 등을 주의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던 이슈인 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무디스는 이번 등급 강등에도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했고요. 무엇보다 연준에 아직 금리 인하 카드가 쥐어져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미 국채 장기물의 기간 프리미엄 급등과 달러 약세 여부, 2023년, 2011년 당시 급등했던 달러당 원화 환율 시장의 흐름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현지 시간 20일 문을 여는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25를 앞두고 TSMC 등 대만 공급망 파트너들을 만났습니다. 블랙웰의 성공적인 양산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엔비디아가 최근 경영 전략 손질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미국 정부의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상하이 R&D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GPU 설계도를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이미 젠슨 황 CEO가 지난달 중국 방문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다만 엔비디아가 몇 달 내 호퍼 칩을 수정한 중국용 칩을 생산할 것이라는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 내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호퍼 칩을 수정하는 일은 없고 중국 시장 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북부에 엔비디아가 제2의 본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추측도 있죠. 젠슨 황 CEO는 놀라움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지금은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향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겼는데요. 이들 기업이 자체 반도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도 여전해 매출처 등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미래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코어위브, 네비우스, 크루소, 람다 등 AI 클라우드 기반 스타트업과 최근 협업을 확대 중인 엔비디아, 미국에 짓겠다던 슈퍼컴퓨터 제조 공장도 대만 폭스콘, 위스트론과 협력한다고 하니 이번 컴퓨텍스 2025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핫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질 듯한데요. 뉴스프레소와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시죠.
미국과 이란 간 핵 합의 가능성이 냉각됨에 따라 WTI 원유 선물이 1.4% 오른 62.4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달러 인덱스가 101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10만 6천 달러 선에 근접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